바쁜 아침 빈속에 섭취하면 당뇨를 유발하고 당뇨에 걸린 사람의 경우 더 악화시키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 다들 대충 때우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나쁜 아침 식사가 불러올 수 있는 효과로는 당뇨, 비만, 위장장애, 영양불균형 등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게 아침 공복에 먹지 않는 것이 좋은 음식을 혈당, 소화기, 영양 위주로 설명드릴 건데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아침 공복에 나쁜 음식 3가지 알아보러 가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드시고 계실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아침 공복에 나쁜 음식이 있는데요. 바쁜 아침 출근길에 아침 거르고 커피 사가는 경우 많으시죠. 커피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3대 영양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칼로리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유나 시럽, 생크림 등 커피에 자주 사용되는 부재료들을 넣으면 칼로리도 올라가고 안 좋은 성분들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유는 아침에 속쓰림을 유발하는 성분이고, 시럽은 흡수가 빠른 순수당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며 생크림을 만들 때 유화제를 섞어 휘핑크림으로 만드는 순간 트랜스지방도 함께 생성됩니다. 트랜스지방 나쁜 건 다들 아시죠? 그렇다면 첨가물을 넣지 않은 블랙커피의 영양성분은 어떻게 될까요? 블랙커피는 혈당을 높이진 않지만 커피 생두를 진하게 로스팅할 때 커피콩 내부의 지질 성분들이 녹아 겉면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커피를 내렸을 때 나오는 고소한 연노랑색 기름막 있죠? 일명 크레마라 불리는 이것은 카페올이라는 성분입니다. 고소한 풍미를 더하고 커피 향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지만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올려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덜란드 연구팀은 아메리카노 한 잔에 이 카페올이 4ml 정도 들어있는데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1%가량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커피 속에는 탄닌도 풍부합니다. 탄닌은 금속을 흡착하는 힘이 강해 중금속 배출 효과도 있지만 미네랄과 결합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무기질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도 합니다. 특히나 커피의 대표적인 성분인 카페인은 칼슘과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정신을 맑게 해주는 코티솔 호르몬은 기상한 지 얼마 안 된 오전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이때 카페인을 섭취하면 과도한 각성작용으로 인해 두통과 속쓰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도 촉진하는데요.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위산이 나오면 위염이나 위궤양,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하부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낮춰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시는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정제된 설탕이 상당수 들어있습니다. 한 봉지에 평균적으로 각설탕 2덩어리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어 공복에 믹스커피 마시면 혈당 상승할 수 있고요.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블랙커피를 마시더라도 아침 공복의 커피는 혈당 조절에 안 좋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 베스 대학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블랙커피를 마시지 않은 그룹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없었던 반면 공복에 블랙커피를 마신 그룹은 혈당 수치가 50%나 상승했습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 피곤한 상태에서 공복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커피를 안 드시면 이제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커피를 정 드셔야겠다면 미네랄에 속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하시고 식사 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충분히 시간을 둔 뒤 커피를 마시는 것이 영양소 흡수가 저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은 드립커피로 마셔주세요. 종이 필터로 걸러진 드립커피는 이 필터가 카페올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애초에 로스팅을 진하게 한 커피를 피하는 것도 콜레스테롤을 덜 올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침 공복의 나쁜 음식, 이건 여러분들이 예상 많이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슈퍼푸드 중 하나로 인정받을 만큼 영양면에서 좋은 음식입니다. 칼슘, 철, 마그네슘, 망간, 인, 아연, 칼륨 등의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은 100g당 337mg으로 칼륨으로 유명한 바나나보다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칼륨은 공복에 드시면 칼륨의 균형 상태가 깨져 심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혈압이 있거나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 섭취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구마에는 악효질과 탄닌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악효질은 우리 피부를 이루는 진피의 주성분이며 피부에 장력을 제공하고, 탄닌은 각종 금속을 배출시켜 해독작용을 도와줍니다. 아까 커피 이야기할 때 탄닌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악효질과 탄닌은 고구마의 풍부한 다른 미네랄과 결합하여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을 많이 분비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빈속에 먹으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대장에서 수분 흡수율을 증가시켜 변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많이 먹으면 방귀 자주 나오죠. 고구마를 많이 드시면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세균을 증식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잦은 방귀와 뱃속이 부글거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고구마는 같은 양의 감자와 비교했을 때 약 2배의 당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생고구마 기준으로 100g당 30g 정도의 당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구마가 달콤한 맛을 내는 이유가 바로 이 당질 때문입니다.
중간 사이즈 고구마는 밥 3분의 2공기 정도의 당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밥 대신 고구마 먹을 때 한 개만 먹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오징어 약사도 고구마 먹을 때 딱 한 개만 까먹은 적 거의 없고 적어도 2개는 까먹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밥보다 고구마가 혈당을 더 높이 올리게 되고요. 특히나 고구마는 익히는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당으로 더 많이 분해되기 때문에 흡수가 더 쉬워지는데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삶거나 구운 고구마를 빈속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고구마는 가열할수록 당지수가 상승하는데 생고구마의 GI 지수는 50 안팎으로 낮은 편이지만 찐 고구마는 70, 구운 고구마는 무려 90 이상으로 GI 지수가 거의 쌀밥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그동안 고구마를 쪄 드시거나 구워 드셨겠지만 정 고구마를 드셔야겠다면 혈당 측면에서 봤을 때 굽거나 찌지 마시고 생고구마를 드시는 것이 더 낫겠죠. 생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인 야라핀 성분은 변을 부드럽게 해 오히려 변비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음식들 사실 아침에는 피하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면 최대한 드실 수 있게 요령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침에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공유도 한 번씩 해주세요. 아침 공복에 나쁜 음식 그 3번째는 아침 식사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시리얼입니다. 우선 영양학적 측면에서는 괜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시리얼은 요양원을 운영하던 윌리엄 케이스 켈로그 박사가 톰 밀러 환자식을 만드는 연구를 하다가 조각낸 곡물 반죽을 튀겨서 제공한 음식이 환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시작했는데요. 숙성된 반죽을 구워서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환자를 위한 영양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어 혈당을 지나치게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리얼은 정량만 먹어서는 포만감을 느끼기 힘들기 때문에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에 들어있는 설탕은 췌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아침 식사의 대명사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침에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식이라 주장하는 시리얼들도 당류가 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거기에 시리얼이라면 보통 우유와 함께 드시게 되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유에 들어간 카제인은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위에 무리를 주고 위액을 과다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위가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상관없지만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우유로 인해 위산이 역류해 속쓰림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시리얼은 소화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한국인의 약 75%는 우유를 소화하기 어려운 유당 불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에서 유당이 분해되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된 유당이 장 속에 남아 장내 삼투압이 높아져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아침 공복 동안 활동을 멈추었던 위장에 찬우유가 들어가면 위장을 자극해 위장관 불편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쁜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시리얼의 이점은 살리면서도 건강도 챙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은 귀리 우유, 아몬드 우유 같은 대체 우유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대체 우유나 두유로 우유를 대신하시고 시리얼도 당 함량이 적은 것을 드시거나 아예 통곡물 같은 것을 시리얼로 대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리얼처럼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아침 공복에 나쁜 음식들 중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먹을 것 같은 것들로만 3가지 추려봤습니다. 그러면 대체 아침 공복에 뭘 먹어야 하느냐? 오징어 약사가 전에 혈당에 좋은 음식과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소개해드린 적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뭘 먹어야 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오징어 약사는 아침은 물론 언제 먹어도 좋은 양월식 영상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올린 오징어 약사 아침 보약 식단은 사실 양월식의 응용입니다. 양월식이 원리고 그 원리를 응용해서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것들을 이것저것 넣어서 식단을 적용한 것이 오징어 약사 아침 보약인 거죠. 그래서 아침 보약 영상에서도 양월식 언급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양배추, 올리브오일, 발효식초를 응용하면 오징어 약사 아침 보약뿐 아니라 그것보다 훌륭한 식단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시도하시면서 식단을 찾아보시는 것이 힘든 분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아침 보약 레시피 참고하시면 되고요. 양월식을 응용한 여러분만의 식단 제보 꾸준히 받고 있으니까요.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세요. 오징어 약사도 혈당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좋은 식단 있으면 따라해서 먹어보고 싶으니까요. 오징어 약사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아침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